네, 준마렐라의 도전 오늘 또 함께 해주실 아주 소중한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분은요. 네.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 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서성금 씨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준마렐라가 돼서 매일 아침 12첩 반상을 챙겨드리고 싶지만 남자가 없고 창업이라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돈도 없고 준마렐라의 랭킹녀 개그우먼 성금입니다. 네, 서성금 씨. 네. 12첩. 반상. 10초 반상. 이거 안 해봐서 그래요. 얼마나 힘든 건데요. 성금 씨는 혼자 식사하실 때 네. 반찬 몇 개 정도 넣고 한 24첩 먹죠. 혼자서? 네, 아니, 그럼요. 역시. 대단합니다. 그래서 12첩 정도는 가뜩하게 해드리는 거죠. 챙겨줄 수 있다는 네. 성금 씨. 네. 자, 그리고 여성 창업의 내비게이터 역할을 해주실 분이죠. 이미경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성 창업 멘토 준마렐라보다 조금 더 멀리 보고 먼저 가고 싶은 기린이 이미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공예 창업 그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소개 좀 해주시죠. 수공예 창업 중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주로 액세서리를 많이 얘기했죠. 액세서리는 사람의 인류가 시작됨과 동시에 지금 거의 저희하고 함께 했어요. 네네. 말하자면 전쟁에 나간 남자들이 뭔가 전쟁에서 습득한 걸 목에다 걸고 오든지 동물의 뼈나 어금니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뭐 우리 해변가에 갔을 때 조개 혹시 그렇죠. 이쁜 조개 구해서 한번 네. 목걸이를 만들어다가 고래도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봤지 않습니까? 조개 껍질 벗겨 그녀의 목에 걸고 예 그것부터 벗겨가 아니라 시작해서 묶어줘. 뭐를 그렇게 아침부터 벗깁니까? 제가요, 요새 올림픽 때문에 좀 심란합니다. 그러니까 잠을 좀 많이 못 주무셔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 그리고 소품들 이것들을 활용해서 수공예를 만들고요.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창업으로 엮어갈지 이것을 오늘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자, 수공예. 일단 뭐 손으로 만드는 모든 걸 지칭한다라고 그렇죠.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분야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다양하잖아요.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는지 짚어주실까요? 지금 저희가 살펴본 것들, 목걸이, 귀걸이, 네. 액세서리부터 시작해서 가죽공예 있죠? 네. 또 유리공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다양한 것들 중에 지갑, 벨트,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모두 다 또 성금 씨 또 귀한 아이디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본 건데 네. 그 비누 공예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 그것도 그래서 수공예겠죠. 네. 근데 그 비누를 너무 똑같이 만들어놔서 진짜 먹고 싶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비누 갖고 공예를 해서 이제 과자나 이런 모양을 네네네네.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템도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수공예가. 그러면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는 바느질로 가방을 만드십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애기 옷도 만드시고 하죠. 그러면 그 정도 솜씨가 있으면 수공예로 창업을 해도 괜찮다. 그렇죠. 특히 여성들은 바느질로 승부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혹시 가방 안에 우리 여성들은 특히 파우치 한두 개 그렇죠. 꼭 없는 넣고 거죠. 다니죠. 화장품 있죠. 또 다른 물건 가지고 다니는 그 파우치로 성공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또 실제로 가방을 만들어요. 네. 그리고 퀼트 공예도 있고요. 그다음 그것보다 이제 사실은 자기들 장바구니도 손으로 만들어 갖고 다닌다는 거. 근데 그렇게 대표님, 다양합니다. 저 같은 예, 예. 경우는 네. 약간 특이한 제품을 좀 좋아해요. 어떤 제품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뭐 그런 거 말고 아까도 비누 얘기 잠깐 네, 했지만 네, 네. 뭐 와이어 공예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약간 좀 특이한 것들. 와이어 공예하고 또 리본 공예 혹시 리본 들으셨어요? 리본 공예는 뭐예요? 그 뭐 핀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 리본을 실제로 상품에다 대입해서 쓸 수 있게 여러분들 상품 사실 때 리본 공예 아시죠? 네. 리본으로 묶어서 주고 아, 그런 네네네. 것들 네. 포장 포장하는 리본. 그렇죠. 그걸 그런 공예로 것에서 할수 공예로 제품 만들어서 또 실제로 판매를 해요. 유리 공예 혹시 보셨나요? 유리공예는 이렇게 TV에서 본 거 불어가지고 불어서 엄청 뜨거운. 네네네. 그게 이제 병이나 큰 것도 우리 그렇죠. 장식용을 만들기도 하지만 소품들도 만들어요. 혹시 어린아이들 좋아하는 반지라든가 목걸이도 그 유리공예로도 만들어요. 정말 뭐 이 수공예의 분야는 너무나 넓고 그렇죠,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런 아이템들이 정말 사업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혹시 이제 그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이제 아이템이 주로 가방류예요. 우리 여기 함께 하신 분들은 어떤 아이템들을 주로 좋아하시는지. 저는 뭐 액세서리. 액세서리. 네. 저는 리폼 하는 거 좋아합니다. 리포만. 네네. 이것들 다 좋아하는데 그걸 만약에 만들어서 갖고만 있다면 네. 그건 뭐예요? 장난감이나 그쵸. 소장품이나 그렇죠. 아니면 짐이 되죠, 나중에는. 나중에 쌓이다 짐 보면. 되죠. 그렇죠. 그 취미생활의 연장인데 우리는 이거를 만들어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될지,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네.
혹시 그 남자들 같은 경우는요, 네. 그 남자들도 지금 액세서리가 요즘 유행인데 혹시 조언해 주실 분 없으세요? 남자 액세서리, 남자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남자 친구들 보면 목걸이, 반지 뭐 이 정도가 다 아닌가. 귀걸이 요새 남자분들이 귀를 많이 뚫으니까. 근데 아닙니다. 요즘 연예인분들 보면요. 굉장히 옷을 그냥 입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 남방 하나만 입고 있었는데 요게 같은 경우 또 이렇게 보시면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네네네네. 요것만 하나 딱 집어넣고 굉장히 옷이 살아 보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성금 씨 건가요? 아니요, 요거 여기 우리 코디 언니들 건데 제가 거기서 골라가지고 요거 한번 착용해 보겠다 해가지고 언니들하고 같이 믹스 매치를 해가지고 네. 역시 딱 센스가 제가 있어요. 해봤는데 우선 우리 TV 보면 아이돌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 아이돌들이 그냥 티만 입고 나오지 않아요. 막 악세사리부터 시작해서 특히 요즘 여기 브로치라고 그러나요? 코사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남자들은요, 부토니에 네. 그 단추구멍을 활용해서 액세서리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 분들 저는 저도 매스컴에서 많이 남자긴 봤어요. 하지만 액세서리 좋아합니다. 근데 네. 이 수공예 창업에 관심도 있고 한데 남자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 금이나 뭐 이런 좀 단가가 센 뭐 금속 위주로 해서 좀 창업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서진 씨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들의 이 뭐 금으로 된 이 금 목걸이, 금 팔찌, 정말. 사실 누런 거 저는 이런 제일 거. 싫어하는 게 그 목걸이에 팔찌에 반지하는 남자들. 좀 그런 분들 같잖아요. 왜 영화 속 네. 주인공들 갖고 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사람들 뭐 깡패 같고 같은 하는데 느낌의, 그 정도까지는 그렇죠? 아니어도 요즘에 이렇게 가죽으로 얇은 가죽으로 된 팔찌 같은 거. 요즘 그 신사가 품격을 높이는 그 드라마에 네네. 나오는 뭐 장동건 씨나 예. 이런 분들 보면은 팔찌도 또 하시더라고요. 네. 저거 정말. 그게 그 팔찌를 장동건 씨가 하니까 그게 괜찮아 보이죠? 아닙니다. 그래요? 이 가죽 팔찌가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네. 게 그 개그맨 중에 박희순 씨가 계세요. 네네. 근데 박희순 씨가 그냥 다닐 때는 박희순 씨 같은데 한 번은 가죽 팔찌에다가 이렇게 멋을 내고 오셨더라고요. 네. 근데 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좀 뭔가 이 사람 진짜 스타일리시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모든 그 패셔니스타들, 남성들 혹은 여성들 다 아마 액세서리로 모양을 낸 분들이 상당하실 거예요. 네. 그죠? 그런데 이제 만드는 것만 말고는 만들지 않으면 장사를 못 하느냐?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만들지 않고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충분히 창업을 하실 수가 있고 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경우가 있을까 저희가 이제 또 살펴볼까요? 네. 예를 들어서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만 있다면 네. 그 물건을 저희가 사서 중간상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매점을 통해서도 자기가 창업한 점포를 통해서 하지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게 네네.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 굉장히 지금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음 시간쯤이면 그분들 중에 우리가 성공한 분들 여러 사람을 좀 살펴보기를 할 건데요. 네네. 그렇게 해서 판매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내가 만들지 않아도 뭔가 사업 아이템으로 이끌 수 있는 게 액세서리줍니다. 예. 근데 대표님 네. 지난주에 네. 제 친구가 이 방송을 보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기도 혹했대요. 얘기 듣는 순간 저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는데 자기 손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할 수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자,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새벽 시장이 열립니다. 네, 그렇죠. 남대문과 동대문에 동대문. 액세서리 상가를 한번 가보시는 거예요. 어. 제가 보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아이템들이 엄청 많고요. 거긴 또 수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껏까지 보지 않은 아이템들을 거기서 안목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내가 나한테 적성에 맞는 액세서리가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그 친구분께 한번 권해주셨어요. 그래요. 근데 예. 한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굳이 내가 만들 수 있는 손재주는 없더라도 네. 볼 수 있는 안목만 있다라면 그렇죠. 그럼 뭐 충분히 창업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의 안목은 어떻게 되시나 좀 궁금한데요. 네. 성금 씨, 저 같은 네. 사람의 스타일을 좀 어떻게 잡아주시면 좋을까요? 우리 성금 씨 안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얼굴이 블링블링 하시기 때문에 네. 그냥 추리닝 그 체육복 바지에 네네. 그냥 흰 티만 입으셔도 굉장히 품격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너무 생각이 좀 괜찮은데요? 들어요. 알고 굉장히 립서비스적인 느낌이 네. 확 오는데요. 서진 씨가 볼 때네요. 네, 상당히 좀 그 체격이 좋으세요. 네네. 맞아요. 몸매도 좋으시잖아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헐렁한 옷보다는 약간은 슬림한 옷을 입고 뭔가 포인트를 뭐 보타이나 뭐 딴데 팔찌 같은 거는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팔찌. 그러니까 약간 옷 사이즈만 조금만 슬림해져도 훨씬 더 멋있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5돈짜리 금목걸이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참 전 희한하게 뭐 새 돈, 내 돈 네. 이런 거 좋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두 분의 말씀을 딱 들어봤는데 예. 제가 이제 고객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 저를 이렇게 평가해 주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네. 이분 뭐 사업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가요? 좋습니다. 좀 예, 괜찮죠? 두 분들의 안목이 특히 서진 씨 안목이 딱 맞았어요. 그 몸매가 지금 받쳐주시잖아요. 왜 그러시지? 부끄럽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본인이 직접 만들지 않아도 중간상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네. 또 남자분들도 충분히 보는 센스만 있다면 창업이 가능하다 이런 예, 말씀이시죠. 남자 사장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알아요? 오히려 액세서리에? 저는요 예. 남자 사장님들이 여심을 또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긴요, 이 같은 여성이 여성에게 뭐 액세서리 하니까 이뻐요 보다 네. 남성분이 여성분, 이거 하니까 굉장히 그쵸. 고급스러워 네. 보이시는데, 하는 좀 약간 저렴하더라도 솔직할 것 같은 게 멘트를 던져주면 여심이 좀 흔들리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가 준비한 랭킹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랭킹 제가 아주 재밌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랭킹 뭔가요? 네, 궁금하네요. 오늘의 랭킹은요. 네. 나는 이런 가게 주인이 좋더라. 이런 가게 주인. 좋더라. 네. 자, 어떤 가게 주인이 저- 좋더라? 지금 뭐 대충 저 나왔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인은 환불해주는 사람. 물건 마음에 안 들면 깔끔하게 환불해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쵸. 뭐 이런 맞아요. 분들 좋고, 덤 더 주시는 분. 뭐 옷 사면은 양말이도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네. 뭐 해주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저는요, 덤. 정말 솔직한 분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너무 막 뭘 해도 예쁘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사실 그 말이 진짜처럼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별로고 정말 솔직하게 그거보다는 이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솔직한 그렇죠, 스타일이 그렇죠. 좋더라고요. 저도 대표님은 그런 스타일. 저도 그런 스타일 좋아요. 서진 씨하고 또 똑같은 스타일 정말 솔직하게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리고 고객한테 정말 정말 솔직하게 해서 그 사람 판단력 흐리지 않도록 네. 명확하게 볼 수 있게 조언해 주시는 분. 어떤가요, 성금 씨? 저희 랭킹 안에 들어있나요? 정답 저희가 혹시 다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정말 의외입니다. 의외예요? 네. 왜요? 아까 살짝 조금 나오긴 했는데 4위 네. 한번 볼게요. 네. 4위는요. 네. 꽃미남의 살인미소 흘려주는 사장님이 최고. 그렇죠. 뭐 이거야 뭐. 그러니까 뭐 역시 여심을 그렇죠. 흔들기에는 남자 사장님이. 이 또 남성분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이 여성 종업원이나 여성 사장님이 참 이렇게 남심을 흔들어 줄 수 있는 분이 딱 계시면은요. 그쵸. 다 사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너무 이렇게 잘생겨서. 잘생긴 사장님이 와서 이렇게 특히 옷을 사러 갔는데 제 치수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럴 이거는 수도 조금 있겠네요. 그런 거는 그러네요. 네, 괜히 들어왔다가 잘생기면 얼굴만 보고 그냥 쓱 나가는 그럼 거죠. 성금 씨 같은 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4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안 그랬으면 있겠네요. 이게 충분히 1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약간 부담스럽다, 뭐 이런. 네. 자, 자, 그럼 그럼 3위 한번 볼게요. 3위 한번 볼게요. 네. 저도 이런 사장님 좋습니다. 단골이라고 알아봐주는 사장님. 이거 또 오셨어요. 그렇죠. 최고죠. 정말 좋죠. 사실 뭐 내가 두 번째인데 전혀 날 못 알아본다. 지난번에 샀는데 그럼 약간 서운하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가 그 전에 이 음식 장사, 네. 술집 포장마차 같은 걸 좀 했었는데, 그때 했을 때 손님들이 오면은 제가 했던 마케팅 방법이 네. 아는 척 하기였거든요. 맞아요. 또 오셨네요. 어때? 뭐 괜찮았어요? 뭐 이러면 굉장히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좋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죠. 근데 이건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야 그럼요.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을 기억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그렇죠. 자, 그럼 2위 볼까요? 네, 2위. 할인에 사은품까지 끼워주는 그렇죠. 사장님. 요거 나왔죠. 아이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이것도 가져가세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장님, 덤으로, 네. 덤문화. 원 플러스 원? 저는 덤 안 줘도 돼요. 무조건 깎아주시는 분이 좋아요. 할인. 네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시죠? 물론 그분이 거짓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죠. 이거 하나 팔면 얼마 남아요? 근데 내가 얼마에 줄게요. 거짓말이지만 기분이 좋다는. 그렇죠. 그거 또 좋습니다. 반대로 이런 손님도 얄미울 것 같아요. 실컷 할인해주고 사은품 줬더니 요거 뭐 이렇게 줘도 남는 거 있죠? 그렇죠. 그럼 더 또 깎아주세요. 사장 왜요? 입장에서 싫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손님이 있습니다. 에이, 내가 포장마차 해봐서 아는데 이거 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니까 얼마 주셔도 돼요. 이런 분들. 너무 솔직하다. 진짜 그런 분들 자기가 계시는데. 직접 하든지. 네. 어쨌든 2위 될 만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런 사장님 굉장히 좋습니다. 네. 더 주시는 분. 자, 나는 이런 가게 주인이 좋더라 대망의 1위입니다. 네. 믿고 살 수 있는 물건을 파는 사장님.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할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음식 먹는데 믿고 먹을 수 있고. 그럼요. 그렇죠. 물건 사는데 믿고 살 수 있는. 이런 특히 분들이 또 AS도 잘해주고. 맞아요. 악세사리나 환불도 잘해줘요. 의류 같은 경우는요. 인터넷이나 그냥 우리가 점포에서 사도 천 같은 거 만져봐도요. 네. 이 사장님이 무조건 추천하면 천 안 만져봐도 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디자인 같은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추천하면 산다. 이런. 그러니까요. 그 정도의 신뢰만 쌓인다면 충분히 창업을 하셔도 아주 성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제 우리 좀 본론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제 랭킹
재밌었어요, 정말 씨. 자, 그럼 점포를 차려서 이런 수공예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가정하에 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제 좀 나눠볼까요? 점포가 있으면 유리한 점이 뭘까요? 고객들이 오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렇죠. 만져볼 수 있고 달아볼 수 있고 끼워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말이 그렇지 우리가 지금 저자본으로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하기로 했는데 점포를 얻으면 비용이 너무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액세서리나 수공예품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 중에 하나가 작은 샵을 운영한다는 거죠. 큰 샵 안에 조그만 샵, 샵인 샵 개념으로 그렇죠. 들어갈 수도 그러니까 있죠. 예를 들어 편의점 안에 커피숍. 그렇죠. 그런 식으로. 샵인샵. 그럼 저희 저는요, 이제 네. 다른 물건 판매하는 그 작은 코너에 저희가 또 코너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갔던 그 미용실, 그러니까 네네. 헤어랑 뭐 이제 메이크업 많이 해주는 해요. 그런 미용실 샵 안에 네일 아트 많이 안에 하잖아요. 네. 너무 예쁜 액세서리를 어. 진열을 쫙 해놓은 거예요. 그 카페처럼 꾸며놓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에 지루하지 않고 맞아요. 또 기다리면서 볼까 하다가 또 하나씩 사게 되고. 그리고 아주 요즘은 좋은 또 아이템 그 같더라고요. 액세서리를 점포를 오픈할 수 있는 데가 많은 데가 네. 그 찜질방 같은 경우 있잖아요. 네. 우리 어머님들이나 젊은 분들 네. 많이 모이는데 네. 거기에 또 이렇게 많이 해놓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여성분이 갈 수 네. 있는 공간을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근데 이 주 고객층이 남성일 경우에는 사실 남성 미용실에 있는 그 액세서리 보기도 좀 맞습니다. 전문용어로 좀 남사스럽고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주 고객이 남성일 경우에는 상권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조금 합니다. 다릅니다. 네. 남성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주로 이제 남성들이 액세서리 하면 젊은 층이겠죠? 네, 그렇죠. 가장 많이 모이는 데가 이제 홍대 같은 홍대, 가로수길 로데오, 뭐 이쪽이죠. 네, 가로수길, 예. 대학가 주변 그리고 삼성동. 삼성동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동에 이제 그 오피스 상가에 그 안에도 있고 삼성동 그 상가 안에도 이 가능하고요. 네. 이태원. 그렇죠. 이태원. 이태원도 지금 있고요. 유명 상가나 동대문 패션 상가에도 남성들을 위한 전문 층이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는 반드시 패션이나 수공예품 판매합니다. 남성들을 위해서는 그런 쪽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에 따라서 상권도 좀 우리가 그렇죠, 그렇죠.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그렇죠.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제 점포가 준비가 됐다. 그 점포는 준비됐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정말로 자신 있는 수공예품 아이템을 지금 골랐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는 주로 이제 소재하고 계절이 좀 어느 정도 맞아야 돼요. 이거 뭐 여름철에 한창 유행할 걸 겨울에 오픈하면서 계절에 안 맞는 거 갈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아이템 군을 이제 형성을 해야죠. 그리고 이제 기술 점검이라는 걸 좀 받아봐야 합니다. 기술 점검이란 건 뭘까요? 그러게요. 기술은 전 말 그대로 기술인데요. 그거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기술이고 저희가 이제 과연 이것이 상품이 될 수 있는 상품성. 상품성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거 뭐예요? 정말 이거 상품의 가치가 있는지 과연 이게 손으로 만들어서 장난감처럼 만들어 놨는지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가서 팔릴 수 있는 시장성이 또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게 과연 수익이 남을지 수익성을 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뭐 내가 애정을 갖고 만들긴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하지만 과연 이걸 남들도 좋아할지, 그렇죠, 과연 그렇죠. 남들이 이걸 돈을 내고 살지 이런 걸 좀 미리 점검을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아까 조금 전에 이 소재와 계절을 고려해서 상품을 팔아야 된다. 근데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계절이 있나요? 전 있죠. 그래요? 지금 여름에 우선 색깔도 좀 다르잖아요. 뭔가 이제 블루톤이 나고 해변 비치가에 우리 오늘 방송 스텝 중에 해변 여름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셨었는데요. 네네. 뭔가 그 매칭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죽공예는 예전에는요 좀 두꺼운 거는 겨울에 어울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얇은 것들이 있고 구슬공예들은 주로 여름에 어울리고요. 그래서 계절과 소재가 좀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그것도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네요. 하긴 이게 상상을 가만히 해보니까 여름에 금 없습니다. 보기만 해도 더워요. 겨울에 맞아요. 은 춥습니다. 춥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아우 맞습니다. 막 입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맞습니다. 뭐 예. 그런 자, 막 오한이 그렇다면 옵니다. 네. 액세서리 이런 걸 할 때는 뭔가 계절을 좀 많이 타지 않는 그런 분야를 공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하기 때문에 수공예품 중에 액세서리는 계절에 굉장히 많이 민감해요. 그러니까 기타의 다른 물품들, 가죽 지갑이나 무슨 저희들 핸드폰 케이스라든가 이런 것들 다 제작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천이냐 가죽이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그것도 역시 계절에 크게 영향은 안 미치고 다만 액세서리는 계절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네. 근데 대표님 네. 우선 창업을 하고 뭐 가게를 오픈하고 이거는 진짜 뭐 이렇게 소꿉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보통 치킨집을 오픈한다든지 뭐 어디 분식점 오픈할 때
아르바이트를 한 번씩 해본단 말이에요. 그거 정말 제가 권하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죠? 패션 상가에 가서 점원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요.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네. 만드는 과정 중에 지난 시간에 왜 우리 동대문이나 이쪽 상가에서 부속품을 사다가 자기가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자료들은요, 저희 인터넷 검색하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까지 방법까지. 그럼 만들어서 좀 손쉽게 만든 것들은 이제 선물을 좀 줘보기도 하는 거죠. 네. 반응을 반응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 보면서? 반응을 들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 창업하기 전에 우리가 또 따져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습니다, 꼼꼼히 많습니다. 다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글쎄 우리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쭉 창업 두 번째 시간까지 쭉 왔는데 지금 두 번째 시간 만에 저는 이제 하나씩 섰습니다. 네. 뭐냐면 어느 지역에다가 어떤 가게를 어떤 식으로 오픈을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샀습니다. 근데 네. 지금 상점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아직 그건 좀 무리수인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인터넷 쇼핑몰을 물론 지금의 누군가는 있지만 이 성금 씨나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빅사이즈 전문점 그렇죠. 성금 씨나 저 같은 사람이 좀 빅사이즈 옷을 우리가 좀 그럼요. 하면서 거기에 이제 성금 씨가 좀 디테일한 저는 왜냐면 큰 옷들은 사실 귀엽고 아기자기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큰 옷은 시원시원하기만 한데 이런 아이템을 한번 가면 어떨까 좋은 생각하는 아이디어예요. 그런가요? 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선 본인들 취향에 좀 맞아야 되고 본인들이 그거 아이템을 생각해낸 그 동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창업 아이템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은 주변에 이제 이런 수공예로 창업하신 분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어떤 네. 성공적인 사례와 그렇죠. 약간 실패했던 사례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사실은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그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에 성공하신 분들 저희가 이제 사례를 좀 들어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직접 이제 우리가 만들어보는 코너를 방문하든지 사진 자료를 제가 좀 제공해드리려고 했고요. 네네. 성공한 케이스도 많이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취미로 그냥 그쳐서 이거 그리고 아까워서 못 팔아요. 또 어떻게 그런 분들 합니까? 계세요. 그 진짜. 마음이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사실은. 내 예. 자식 같거든요, 이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땀 흘려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예전에는 이게 무슨 그 가려진 마케팅처럼 자기가 계속 좋아서 만들어 놓고 팔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 관심을 보였단 말이죠. 네네. 요새는 근데 그걸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되셔요. 팔 의사가 있으면 빨리 내놓으셔야 돼요, 시장에. 네. 근데 대표님 저 지금 문득 네. 든 생각인데 네, 네. 이 수공예품은 부르는 게 값이잖아요. 그렇죠. 가격 책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자재가 있습니다. 원자재. 그렇죠. 자재에 든 거에 네. 인건비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몇 퍼센트? 예, 뭐가 들어가고 뭐가 예, 들어가고 유통 해서 과정에 유통 과정에 들어가는 들어가는 이거를 물건을 제가 누가 구매를 한다면 네. 또 판매를 위해서 네. 어디로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럼 쉽게 세금도 내야 쉽게 되고요. 얘기해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재료값이 10만 원입니다. 네. 쉽게 그냥 재료값이 10만 원인데 이거 하나를 완성하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상품의 가격, 판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잡는 게 맞을까요? 정말 죄송한데요. 10만 원짜리 갖고 한 달 걸려 만들어서 상품으로 내는 건 하지 마세요. 왜요? 하지 너무 마세요. 수익이 왜냐하면 왜? 너무 낮지 않아서? 많은 그 노력과 또 시간적인 어떤 것이 그렇게 고려된다면 이거는 어떤 아이템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그 분야가 지금 액세서리라면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작품으로는 모르겠어요. 작품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싸게 10만 원을 들여서 한 100개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한 얼마 정도 할까요? 우리 보통 이제 마진율 아까 네.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50%에서 80%라면 높았어요.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에 팔면 될까요?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100개를 우선 얼마에 팔고 싶으세요? 100개를 만들었으니까 하나 개당 기본적으로 개당 100원? 1,000원 하면 10만 원 되는 거죠. 그렇죠. 1,000원 하면 10만 원 되면은 그렇죠. 이제 전문용어로 또이또이가 되는 손익분기점이 딱 네, 떨어지니까 손익분기점이 딱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내 거에서 한 1,500원 정도? 진짜요? 아, 그러면 이제 되게 50%의 착하신 마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거죠. 경우는 네. 5,000원에서 10,000원 생각합니다. 1,000원 들어갔을 때. 1,000원 들어갔으니까 네. 1,000원이 들어갔으니까 한 5,000원에서 10,000원은 받아야지 이게 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안에 제가 또 여러 가지 인건비나 뭐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저희가 네. 그 원 재료비를 1,000원으로 잡으셨으면 네.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8,000원 혹은 그렇죠. 5,000원 이상은 받으셔야 거의 되는데 정확하게 8,000원 맞추셨네요. 잘 지금 잘 가셨어요. 제가 이런 쪽으로 좀 굉장히 빠르니까.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마음 약하고 착한 사람들은
사업은 못 하나 봐요. 그러니까 더 저도요. 맞아요. 또 숫자에 약해가지고 지금 10만 원 얘기했는데 100개 하니까 100원인가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아니, 괜히 1,000원인데. 죄 짓는 느낌이잖아요. 네. 어쨌든 수혜도 좀 빨라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네. 서로 막 지금 안에서 열 끓고 있는 이 창업의 본능 이게 지금 저희가 불타고 있는데 수공예 창업 아직 저희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또 수공예 작품이 또 하나 준비돼 있죠. 예, 저희 이제 주로 그 성공과 실패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과연 이거 정말 문턱이 좀 낮다 보니까 쉽게 생각하고 들어오셨다가 실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그런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고 싶고, 아, 네. 그다음에 과연 이제 우리는 어디다 팔 것인지 시장의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수공예 창업 듣고 솔깃하셨던 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꼭 한번 보셔서 네. 활용 점정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도 저희 준마렐라와 함께 하신 분들은 아마 부자가 되는 길을 이미 걷고 계실 겁니다. 저희는 늘 함께하죠. 네, 돈이 보인다. 여자가 보인다. 준마렐라의 도전. 도전.